어머니 여행 다녀오세요. 단행 어때요? 에이, 제가 다 준비할게요. 어머니 여행 다녀오세요. 다녀오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. 정재야, 엄마 여행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집주인이래. 엄마 죄송해요. 저희 그 뒤 팔았어요. 유진이가 우리끼리 살고 싶대서요. 뭐라고? 이 집에 내가 살던 전세금 벤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팔았다고. 그럼 어디서 살아? 어머님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. 아니면 요양은도 괜찮죠.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잖아요. 솔직히 저도 이제 같이 살기 힘들어요. 친정엄마 근처로 집 샀어요.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오셔서 살림 도와주실 거예요. 어머니가 여행 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연 들어보겠습니다. 자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같은 눌러주시고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도 올 거예요. 자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에이든. 안녕하세요. 저는 박금리예요. 올해 65세이고 남편은 벌써 저 세상으로 간지 오래라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한 듯 하면서도 문득문득 외로웠어요. 내 집 전세금이랑 조금 모아둔 예금 덕분에 나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 유진이가 식탁 닦으면서 슬쩍 내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. 어머니 요즘 세상 얼마나 험해요. 혼자 사시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. 전세금 빼서 저희 돈이랑 합치면 큰 집 하나 사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. 그 말 듣자마자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얼른 아니라고 했어요. 혼자 사는 게 편해. 너희 둘이 살림하기도 빠듯한데. 나까지 얹어서 뭐 하냐. 그랬더니 유진이가 한숨을 쉬면서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. 솔직히 저도 조금은 전셋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. 방도도 꼭 화장실도 하나고 애 생기면 어쩔 거냐고요. 어머니랑 같이 살면 저도 든든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잖아요. 이번엔 집 하나 사놓으면 우리로 재산되는 거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. 옆에서 내 아들 성재는 입도 뻔 끄다나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더라고요. 그게 더 서러웠어요. 이젠 애그니까 며느리 눈치나 봐야 하나씩 벗어 글 벗어요. 그런데 유진이가 다시 내 손을 잡고 눈빛을 촉촉히 적시더니 말했어요. 어머니 저도 각오하는 거예요.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알아요. 그래도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. 이제 가족이잖아요.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좀 약해지더라고요. 친구 순자도 항상 말하잖아요. 그 내야 혼자 살다가 골방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른다니까. 그 말이 자꾸 귀가에서 맴돌았어요. 밤에 누워서 자려고 해도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. 결국 유진이 말대로 같이 살기로 마음을 고쳤어요. 다음 날 유진이한테 말했어요. 그래, 같이 살자. 내 전세금 빼서 집 사는데 보태마 유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짝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. 그 웃음 속에서 무슨 다른 꼼꾼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는데 곧바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싶어 고개를 저었어요. 계약하러 가던 날 유진이가 말했어요. 어머니, 명의는 제 이름으로만 할게요. 그래야 대출로 소홀하고 복잡하지 않아요. 망설였지만 유진이가 숨 돌릴 태도 안 주고 말했어요. 어머니, 가족인데 상관없잖아요. 명의는 형식적인 거예요. 어머니, 돈 들어간 건 제가 다 알아요. 지훈이 가람 넣은 돈 들어간 건 제가 다 알아요. 결국 며느리 말했던 밀려내 전세금을 몽당 빼서 유진이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. 그렇게 내 집도 없는 신세가 되고 며느리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들어가
셋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어요. 며느리 유진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며칠 동안은 나한테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몰라요. 어머니, 오늘은 이지 채널이니까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. 하면서 부엌을 본 주 요가고 어머니도 이제 우리 집 주인인 거 아시죠? 하고 말할 땐 나도 괜히 울컥했어요. 청제도 모처럼 회사 다녀와서 내 옆에 앉아 엄마 집 넓으니까 좋지. 화장실에 2개야. 하면서 웃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안 가더라고요. 지나니까 유진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어느 날 아침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달가거리는데 유진이가 방문을 벌컥이 열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. 어머니 새벽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다랑 성대 씨는 아직 잘 시간이에요.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. 미안하다. 그냥 밥 좀 해두려고 그랬다. 그랬더니 유진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더윈 아침에 과일 먹으면 되니까 굳이 이 시간에 안 해도 돼요. 그날부터 부엌에 나갈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됐어요.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. 어느 날은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 만지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어머니 친구분들 자주 부르지 마세요. 전화 선 사람들 나드는 거 싫어요. 이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조심스레 말했어요. 내 집에서 친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냐. 그랬더니 유진이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.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제가 대답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. 여기 이제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. 그 소리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꼭 참고 그래 알았다 하고 말했어요. 밤에 방에 넣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. 내 돈도 많이 못해서 산질인데 왜 내가 팔 디딜 곳이 없는 사람처럼 구석에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. 청재도 눈치가 보였는지 나한테 엄마 유진이 좀 이에 새 집이라 신경이 예민한가 봐 하는데 그 말이 더 가슴을 꾹꾹 찌른 거예요. 내가 언제부터 며느리 기분 맞춰가며 살아야 했나 싶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어요. 그때부터였어요. 유진이가 나를 부르는 말투가 달라졌어요. 예전엔 어머니의 어머니 하던 게 이제는 어머니 제발이나 어머니 좀 하면서 짜증 섞인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서럽게 만드는지 몰라요.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려다가도 입 다물었어요. 존재할 대로 가족끼리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다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.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이니까요. 그렇게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. 점심쯤 유진이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. 어머니 요즘 아무 답답하시죠? 친구들로 못 부르고 집에만 계시고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. 순간 마음이 살짝 늦었어요. 며느리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어요. 그런데 유진이가 말을 이어가는데 내 귀가 번쩍 떴었어요. 어머니 순자 이모님이랑 베트남 다낭 다녀오세요. 제가 여행 경비 다 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.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. 아니,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행비를 대냐. 그랬더니 유진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. 어머니 저 이번에 대출도 잘 나오고 새로 산 집도 집값에 놀라서 걱정 없어요. 그리고 어머니도 기분 전환하셔야 하잖아요. 순자 이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.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이 뭉클하더라고요. 내가 괜히 유진이를 오해했나 싶었어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. 그렇게 돈이 없다, 힘들다 하던 며느리가 무슨 여유로 여행 경비를 내겠다는 건지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어요. 괜찮아, 나 어디 여행 같은 거 안 가도 된다 했는데
또 유진이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애원하듯 말했어요. 어머니, 저 진짜 부탁이에요. 어머니 계속 집에만 계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. 한번 다녀오시고 기분도 푸시고 오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. 네. 그 눈빛을 보는데 결국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. 나도 사실 요즘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혔거든요. 청제도 옆에서 엄마 다녀와 순자 이모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와 하고 부추기는데 내 새끼가 저렇게 말하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결국 순자한테 전화를 했어요. 순자야, 너 다난 가볼래 그랬더니 순자가 소리를 치르더라고요. 금내야, 내가 왜 이리냐. 가자, 가자. 우리 나이도 놀 땐 놀아야지. 가자. 그렇게 순자랑 여행 가기로 결심했어요.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고마웠어요. 유진이가 내 손잡고 말하더라고요.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. 어머니도 저 좀 믿어주세요.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. 내가 너무 며느리를 미워했나 싶었어요. 그날 밤 여행 준비하느라 캐리어를 꺼내놓고 옷을 이것저것 챙기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.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싶었거든요. 순자랑 나랑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약속했어요.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. 그 여행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순자랑 베트남 단행으로 떠났어요. 바다는 얼마나 파랗고 햇살은 얼마나 눈부시던지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. 순자가 내 손목을 붙잡고 웃더라고요. 금내야, 잘 왔다.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눈치만 보고 살았냐?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.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.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. 돌아가면 유진이한테 잘하자. 나도 좀 미안했으니까요. 연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.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4박 5일을 순식간에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.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오는데 유진이가 전화도 안 하고 성재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지만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다 풀리겠지 싶었어요.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떱띵 오류만 거예요. 중간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누르는데 또 오류. 3번을 연달아 눌렀는데도 문이 안 열리니까 가슴이 철렁내를 앉았어요.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.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확 열렸는데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더라고요. 네, 누구세요? 너무 놀라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. 여기가 내 집인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에요. 저희가 이 집 사서 이사 왔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여기는 내가 살던 집이에요.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 얼굴을 훑어보면서 저희 계약서도 있고요. 전 주인분이 며칠 전에 정리 다 하셨다니까요.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. 얼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성재가 안 받더라고요. 유진이한테도 걸었는데 신호만 가고 안 받았어요. 정신이 아들캐져서 순자한테 전화를 했어요. 순자야, 나 큰일 났다. 집 문이 안 열려 이상한 여자가 내 집이라고 하고 있어. 야, 금내야 어디야. 당장 우리 집으로 와. 캐리어도 제대로 못 끌고 택시를 잡았었어요. 택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.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 전 세금 다 털어넣어서 산 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싶었어요. 순자 내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어요. 순자가 내 어깨를 다독이면서 야, 금내야, 이거 뭔가 수상하다. 내면을 이상하다니까. 그 여행도 괜히 보는 것 같아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죽여서는 기분이었어요. 내 속이 그대로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. 그때부터 며느리 이 얼굴만 생각하면 속에서 불덩이가 지수샀어요. 그 길로 순자랑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.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풀렸지만
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. 부동산 문을 열 차 직원이 나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인사하더라고요. 내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. 그 집 주인 바꾼 네예요.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냐고요? 그랬더니 부동산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내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. 에, 어르신, 이 집 면을 입은 명예 맞으시죠? 지난주에 매배 잔금 다 끝나고 명예 이전 끝났어요? 비를 의심했어요? 뭐라고요? 매배 잔금. 무슨 소리예요? 그 집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직원이 종이를 뒤적이며 말했어요. 근데 계약서랑 잔금 처리 서류가 다 면을 입은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. 이상 나가신다고 직접 오셔서 처리 다 하셨는데요. 그 순간 세상이 노랗게 보였어요. 허공을 손으로 휘저으면서 소리쳤어요. 그게 내 돈이었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팔아버려. 면을 이한테 전화 연결 좀 해봐요. 그랬더니 직원이 눈치를 보더니 어르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준자가 옆에서 내 팔을 부여잡고 금내야 빨리 성재한테 전화해봐. 이게 뭔 난리냐.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. 그 자리에서 성재한테 전화를 수십 번 걸었어요.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는데 성재 목소리가 얼마나 기어들어 가던지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. 엄마 미안해.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. 뭐가 미안해. 이게 다 무슨 짓이냐. 내 집이 왜 남의 집이 됐냐. 성재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. 엄마 유진이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번에 장모님 집은 초로 이사 가려고 했어. 지도 계약했고 근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장모님 집에 있다가 있는 거야. 그 소리를 듣는데 피가 겉으로 쏘는 것 같았어요. 줌이 막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요. 그럼 어디서 살라는 거냐? 성재가 또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제야 낮은 소리로 엄마 혼자 사는 게 낫잖아. 나이도 있으시고 원룸이나 요양원 같은데 알아볼까 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 귀가 멍해졌어요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. 원룸이 요양원, 내가 내 엄마를 요양원 보낸다고. 유진이도 이제 같이 살기 힘들다. 그러고 하는데 빗대가 서서 외쳤어요. 내 전세금 다 들여서 산 집이었잖아. 그 돈으로 집 사고선 나더러 요양원 가라고?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. 순자가 옆에서 눈이 뒤집혀서 소리쳤어요. 야, 성재야, 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. 그런데 성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. 그 순간 결심했어요. 이대로 못 넘기겠다고요.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. 머릿속에 며느리 얼굴이 동동 떠다녔고 성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. 요양원이라는 소리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거렸어요.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고 내 새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순자가 물 한 잔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레 물었어요. 금내야 이제 어쩔 거냐? 이가 갈리도 말했어요. 가만 안 있을 거야.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 마음대로 팔아먹고 나를 요양은 보내겠다고 죽어도 못 넘기지. 순자가 눈을 번뜩이면서 잘 생각했다. 내가 내 옆에 있을 테니까 끝까지 가자. 다음 날 아침 은행부터 갔어요. 내 통장 예약부터 다 뽑았어요. 며느리 명의 집 살 때 내가 송금했던 돈 내 전세금 들어간 계좌와 다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어요. 그리고 집에서 챙겨놨던 서류들도 꺼냈어요. 계약서 복사본 입금 내역 내가 사인한 서류들 전부 정리했어요. 내가 그런 거 못할 줄 알았나 봐요. 며느리가 내 나이야만 보고 나를 바보 취급했구나 싶었어요. 순자가 옆에서 야 금내야 넌 무섭다. 변호사 사무실 당장 가자 하는데 나도 이미 마음을 고쳤어요. 곧장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. 변호사 앉아 있길래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. 내가 내 돈으로 며느리 명의로 집을 샀는데 며느리가 몰래 팔고
이사 가버렸어요. 그리고 나더러 유양은 가라고 해요.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.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더니 서류들을 죽을 코는 말했어요. 며느리 명의라도 어머님 돈이 일부 들어간 게 확시하면 부당이도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소송 가야 합니다. 그 소리 듣자마자 내 속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. 단호하게 말했어요. 소송해 주세요.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. 내 돈 빼고 나더러 유양은 가라는데 죽기 전에 꼭 갚아줘야겠어요.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털을 준비 잘하셨습니다. 계좌 이천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. 상대방 통장 간류 신청부터 할 겁니다.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어요. 하세요. 내면을 이 통장 싹 묶어버리세요. 그 순간 순자가 내 손을 꽉 잡더니 그래, 금내야. 이제 내가 살아야지. 내가 우리 이거 없어. 하는데 눈물이 핀 돌았어요. 그렇지만 눈물을 꿀꺽 삼켰어요. 울고 싶지 않았어요. 이제부터 내가 이겨야 하니까요.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속이 후련하면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.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. 준자가 옆에서 금내야 내 며느리, 이번엔 큰 코 다칠 거다.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지 하는데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 길로 집에 가서 내 휴대폰으로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. 유진아, 나 변호사 만나고 왔다. 이제 소송할 거다. 내 통장도 가압류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라. 잠시 뒤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숨이 거칠더라고요.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마십시다. 차갑게 대답했어요. 가족이라고 가족이 내 돈으로 산지 몰래 팔아먹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나? 내가 나더러 유양원 가라며. 그게 가족이냐? 유진이가 울먹이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. 근데 소송은 하지 마세요. 저희 신용 다 끝나요. 새로 산 집 잔금도 못 치러요. 제발요. 비웃음이 났어요. 내 신용이 문제가 아니야.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. 집 살 때 내 돈 들어간 거 증거 갖고 있어. 변호사가 내 통장 가압류부터 안다더라. 그랬더니 유진이가 숨 죽이며 중얼거렸어요.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.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. 목소리를 낮췄지만 독하게 말했어요. 사정 내 사정 때문에 내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나를 베트남으로 보내놓고 그 사이 집 팔아 치우고 내 친정엄마네 집 분초로 이사간 게 사정이야. 내가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야. 유진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. 내 전세금 빼서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 허락 없이 팔아? 내가 내 이름 하나도 안 넣은 이유가 그거였지? 팔아먹으려고 유진이가 소리쳤어요. 어머니 저도 살기 힘들었어요. 존재해서 계속 살 수는 없었고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. 지가 떨려서 말했어요. 내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 돈 줘니? 너한테 내 노후 맡긴 적 없어. 이제 내 골보기도 싫다. 유진이가 숨죽여 울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. 어머니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 주세요. 계약금 다 날리게 생겼고 저희도 길거리는 앉아요.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. 내가 나한테 한지 똑같이 당해봐. 천안 콘도 되반여타요. 천안여 똑같이 당해봐. 남의 집 문 앞에선 문도 모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른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. 일은 절대 용서 안 한다. 그 순간 성재한테도 전화가 걸려왔어요. 엄마 제발 저희랑 다시 이야기해봐요. 소송은 너무 심하잖아. 싸늘하게 말했어요. 차늘하게 말했어요. 집에 심하게 뭔지 보여줄게. 엄마 더 이상 보고 아니다. 성재가 한숨을 쉬더니 작게 말했어요.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. 단호히 잘라 말했어요. 그래 몰랐겠지. 내 엄마가 이제부터 보여줄 거니까. 그 순간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.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는 다큼내가 아니었어요. 며칠 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. 어머니, 감류 신청이 님겼습니다. 연이류분 통장 지금 느꼈습니다. 그 소리 드는데
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. 휴대폰을 꼭 주고 생각했어요. 이제 끝까지 가자고요. 그날 저녁 유진이가 내게 전화를 또 걸어왔어요.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. 어머니, 저희 새집 잔금 못 추리게 생겼어요. 계약금부 다 날리고 저 시용부 다 끝나요. 제발 소송만 취해주세요.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. 냉정하게 말했어요. 이제 와서 뭘 다 하겠다는 거냐. 내가 그날 새 집 문 앞에서 낯선 여자 얼굴 봤던 거 아직도 생생하다. 내가 내 돈으로 집 사놓고 몰래 팔고 나더러 유양은 갈아입지. 그 값 치르고 살아. 유진이가 소리를 죽여 울면서 저 진짜 잘못했어요.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. 어머니도 집에서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. 덜가 잘못했어요. 진심이에요. 내가 한 짓은 진심이 아니었잖아. 내가 날 속여서 내 집 빼앗고 내가 돌아올 집 문 앞에 남의 여자 서 있게 만든 그 죗값은 내가 져야 해. 이제 너희랑 아무 상관없다. 유진이가 한참을 다가 겨우 한마디 했어요. 어머니까지 져버리면 저 어떻게 살아요? 한숨을 길게 내쉬고 대답했어요. easy. 내 시어머니였지, 내 보호만이야.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그 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. 변호사가 내 서류들 뇌물, 면연서 부당이 되기라고 딱 잘라 말해줬고 결국 판결문이 내 손에 쥐어졌어요. 내 돈으로 산 집이니 그 매매 대금 중 내 몫을 전부 돌려받으라는 판결이었어요.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. 준자가 내 어깨를 투치며 말했어요. 야, 금내야, 내가 해냈다. 연을 이한테 속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많은데 넌 끝까지 갔다. 진짜 대단하다. 눈물을 훔치고 말했어요. 가족이라고 다이두면 안 되더라.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더라. 결국 순자랑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. 방은 작아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준자가 웃으면서 야, 금내야, 우리 이제 노후 걱정 없지. 그래, 이제 나 위에 살 거야. 연을 이한테서 그 뒤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. 다시는 내 인생을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을 거니까요. 자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